몇 번? 이제 2번. 2번도 비교 문제네. 대비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대조. 대조해서 비교하는 거죠. 그지? 비자는 이제 견주는 거지. 대는 이제 맞대응하는 거. 보통 대비하라고 하는 대조시키는 거랑 마찬가지야. 근데 여기서는 차이점인데, 여기서는 분석하시오라는 말도 들어있네. 근데 사실 이게 있거나 없거나 분석적으로 어떻게 해라? 분석적으로 비교하라. 있거나 없거나 분석적으로 비교를 하는 게 좋아. 분석적으로 비교하는 게 아까 뭐라고 그랬어? 기준. 기준 잡아. 기준별 비교를 수행해라 이 얘기야. 그지? 말뜻은 알지? 하려면 어렵고. 자, 라이 뭘? 딱 주어졌네. 여기는 그냥 라이 무엇과? 호민. 호민과 그리고 나의 시민과 이렇게 하라고 그랬네. 자, 근데 이제 1번 문제하고는 좀 차이가 있지. 어떤 차이가 있어? 집단적 성격. 응? 뭐라고? 집단적 성격을 제시해줬어. 집단적 성격, 그러니까 시민 개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집단으로서 얘기를 하라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대비점이 뭐냐면은 아까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있었어? 1번 문제는 가의 두 가지 통제 유형에 근거해야지.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거기서 기준을 추출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여기서는 무엇에 근거하여, 무엇을 바탕으로, 무엇에 기초하여, 무엇을 참고하여, 활용하여 이런 말이 없단 말이야. 그치?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기준을 삼을 제시문이 없고 네. 이 제시문 자체를 놓고서 비교하시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그치?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게 이게 좀 더 어려워. 문제를 풀기는. 자, 달을 봅시다. 나를 봅시다. 천하에 두려워할 만한 존재는 오직 백성뿐이다. 백성은 홍수나 화재, 호랑이나 표범보다 훨씬 두려운 존재이다. 그런데 윗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들을 업신여기며 모질게 부리니 대체 무슨 이유에서인가? 생각나는 거 있지 않냐? 최근에 있잖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국민들은 개돼지. 그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냐?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녹을 먹는 봉사직에 있는 사람들이 말이야. 봉사를 해야지. 자, 이미 이루어진 일이나 함께 즐길 줄 알고 눈앞에 보이는 것에만 얽매이며 순순히 법에 따라 윗사람의 부림을 받는 사람들은 항민, 늘 그대로인 백성. 아유, 얘네들 상당히 순종적이네. 가진 것을 빼앗겨 살이 깎이고 수익과 소출을 바치라는 요구에 괴로워하며 윗사람을 탓하는 사람들은 원민, 원망을 품는 사람들. 자, 이제 항민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원민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푸죽간에 자취를 감추고 몰래 딴 마음을 품은 채 세상을 흘겨보고 있다가 혹 무슨 병고라도 생기면 자신의 바람을 실현하려는 자들이 있다. 이들을 호민이라 한다. 이들을 호민이라 한다. 자, 이제 여기서는 백성의 종류를 나눴네요. 그지? 항상 복종하는 애들, 그리고 원망을 갖고 있는 애들, 그리고 흘겨보다가 어떻게 자신의 바람을 실현하려는 애들, 이라 부를 수 있을 텐데 이들은 몹시 두려운 존재이다. 호민이 나라의 빈틈을 엿보다가 팔을 휘두르며 외치면 원민이 모여들어 한 목소리로 외치고 그러면 항민도 창과 칼을 들고 모인다. 자, 여기서 읽을 게 되게 많네. 뭐가 나왔어요? 호민이 외친댔어. 뭐 하는 거냐? 호민이? 빈틈 엿보다가. 엿봐서 뭐 하는 거야? 선동을 하는 거죠. 네. 정치적 선동을 하는 거야. 정치적인 선동을 해갖고 어떻게 해? 얘네들을 다 끌어모아서 패거리를 만드는 거지. 그지? 뭐 한다는 거야, 일종의. 반란군을 만드는 거죠. 그런데 뭐 했어? 창과 칼을 드는 거야, 창과 칼을. 뭘 의미해? 폭력을 얘기하고 폭력적인 이걸로 반란을 일으킨다는 얘기죠. 우리나라는 땅이 좁고 사람이 적으며 백성들은 유순한 편이다. 평상시에 큰 인물이나 빼어난 인재가 나와 세상에 쓰이지 않은 것이 문제이지만 난리를 당해서 호민이 백성들을 선동하고 나왔지. 선동한다는 말이. 반란의 괴수가 되는 일이
없으니 다행이라면 이 또한 다행한 일이다. 근데 이제 호민이 나타나면은 어떻게 반란한다라는 거죠. 선동해서 반란을 일으킨다 이런 얘기야. 그러나 지금은 고려와 다르다. 고려에서는 조정에서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두는데 제한을 두었고 산천에서 나오는 이익을 백성들과 함께 누렸으며 상업과 공업을 장려하여 혜택을 주었다. 진짠가? 아닌데 고려 망할 때 보면 이거 아니잖아. 그지? 산과 산천을 경계로 삼아 그지? 그리고 막 저기 소장농들 보면은 소장농들이 어떻다라고 그랬냐? 자기가 지금 경작하고 있는 땅의 주인이 대여섯 명씩 내려갖고 걔네들이 한 명이 A가 와서 세금 걷어가고 그 다음에 또 B가 와서 세금 걷어가고 내 땅이라고 그렇게 다 걷어가고 자기 생산한 양의 90%를 뜯겼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뭐가 나와요 나중에 그 정도전 과정법 같은 거 만들잖아. 응? 믿을 수 없어. 그러나 어쨌든 뭐 중요한 내용도 아니고 여기서는 자 상업과 공업을 장려하여 혜택을 주었다. 하지만 우리 조선은 얼마 되지 않는 백성들을 과도하게 부리고 있다. 백성들이 5할의 세금을 내면 나라로 들어오는 것은 겨우 1할이요. 나머지는 그 사이에서 간사한 자들이 빼돌린다. 야 세금을 5할이나 내네. 무슨 복지국가인가? 아니지. 관아에 비축된 것이 없다 보니 무슨 일만 생기면 1년에 두 번 세금을 거두기도 하고 각 고리 수령들이 이를 빌미로 삼아 백성들에게 남은 것을 탈탈 털어간다. 백성들의 시름과 원망이 고려말의 혼란 때보다도 심한데 지금의 윗사람들은 편안히 여기며 두려워할 줄 모른다. 아마도 우리나라에 호민이 없다고 여기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견훤이나 궁예 같은 자가 나와 한번 몽둥이를 휘두르면 원망이 가득한 백성들이 추종하지 않으리라고 어찌 장담할 것인가. 백성들을 다스리는 자라면 두려워할 만한 형세를 깨달아야 할 것이냐.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어떤 거야? 이 호민은 난리가 날 때 나오죠. 네. 근데 난리가 나는데 사실은 이제 백성들의 원망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나오겠지. 그지? 일단 원망이 많을 때야. 나라에 원망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뭐겠니? 지금 세금을 5할을 걷어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1할만 거기서 떼서 저기 하고 나머지는 간사한 무리들을 가져가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 백성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 거야? 뭐라고? 불합리한 상황에 있는 거죠. 핍박받고 억압을 받는 상황이지. 그지? 이런 상황에서 얘네들이 백성들이 원망을 갖게 되는 거고 이 틈을 타서 난리의 틈을 타갖고 호민들이 등장한다는 얘기죠. 그지? 네. 별로 어렵지 않네. 자, 근데 이제 비교를 하려면은 여기서 주제 아까 네가 좀 전에 얘기했었던 게 뭐였어요? 일단은 선생님 1번하고 차이점이라고 얘기했을 때 집단적 성격이라고 그랬지? 요 집단적 성격에서 어떤 차이가 있느냐? 네, 했어요. 자, 이게 제심은 라고 제심은 마를 봅시다. 여기서 지금 읽어내야 될 게 많은데 눈에 보이는 것 말고도 우리가 분석적으로 본다면 눈에 보이는 것 말고도 많은 걸 봐야 돼.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우리가 그냥 단순히 딱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자, 인구 고령화가 뭐냐? 한번 예를 들어보자. 이게 개념적 사고를 하는 거다. 우리 분석을 하는 거야. 개념 분석을 해보자. 인구 고령화 이런 말 많이 들어봤지? 네. 예를 들면은 인구 고령화를 한번 보자. 인구 고령화가 뭐야? 유소년층에 비해 노령층이 많아지는. 그렇지. 얘의 정의는 노령층이 그냥 많아지는 그냥 많은 게 아니라 65세 노인 인구죠. 인구가 얼마? 14. 7에서 14%. 인구 고령화. 그러니까 이 고령화 사회라고 부르거든. 고령화 사회. 고령화 사회는 이렇게 불러요. 사회는 7에서 14%. 이로 이게 얘의 정의란 말이야. 사회 이렇게 나오는 거야. 고령 사회는 이제 14%에서 20%인가? 뭐 이렇게 돼 있고 초고령이면은 30. 그걸 넘어가는 거. 뭐 이런 식이지.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인구 고령화 사회가 왜 오는 거야? 여성들이 아기를 많이 안 낳고. 그래도 그거 얘기가 나오네.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노인 인구가 증가하는 거죠. 네. 근데 노인 인구가 증가를 하더라도 이 비율이야, 비율. 퍼센트니까. 그치? 노인 인구가 증가하더라도 유아동하고 청소년 애들이 얘네들이
비율이 높으면 얘네들 인구도 같이 증가하면은 여기 진입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구 고령 사회라고 할 때는 이 고령화 사회라고 할 때는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는 거야. 하나는 노인 인구가 이제 평균 수명이 증가되면서 증가하는 것이 있고, and 말로는 고령에서 이 노인만 지시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뭐까지 있는 거야? 유소년층 줄어드는 거, 저출산. 요거까지도 이게 어떻게 있어? 인구 고령은 나이가 많다는 얘기죠. 나이가 많다라는 것만 표현하면 노인밖에 표현이 안 되고 있지만 사실은 예의 정의를 놓고 보면은 저출산과 유소년층의 비율 감소라고 하는 그 측면까지 숨어 있는 거지. 이것까지 파악을 할 개념 분석하는 거 예를 들면 이해되니?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이게 분석적으로 비교를 하라는 것은 이렇게도 보라는 얘기예요. 이것들을 그냥 단순히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이 개념들에 나타나는 것들, 개념들 속에 뭐가 숨어 있는가를 찾아보라는 거지. 이해돼? 자, 말을 보자. 시민불복종은 상당수의 시민들이 정상적인 방식으로는 변화를 추구할 수 없거나, 정상적인 방식, 예를 들어서 사회의 변화를 일으키려고 그러는데 정상적인 방식은 뭐겠어? 여론을 형성하고 정치 집단에게 압력을 가해서 정치 집단이 뭐하게 법을 만들고 이제 정책을 시행하도록 만드는 거겠지? 이제 그런 방법을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없거나 불만을 해소할 수 없는 경우 일어난다. 여기서는 시민불복종을 예를 들고 있네. 얘가 아니라 시민불복종을 다루는 거죠. 이것을. 자, 그럴 때 또는 정부의 교체나 정책이 적법성과 합헌성에 따라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의심하는 경우에도 시민불복종이 발생한다. 정상적으로 원하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를 일으킬 수 없거나 또는 지금 보니까 적법하거나 합법하거나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라고 할 때 시민불복종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자, 얘하고 딱 차이가 나네. 좀만 더 보자. 시민불복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변화 또는 바람직한 변화를 추구하거나 어떤 현상을 유지하거나 복원하기 위한 목적을 띈다. 예를 들어,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겠어요? 시민불복종이 할 때는 핵심이 바람직한 변화를 목적으로 삼아. 그지? 이게 시민불복종 행위의 목적이야, 목적. 바람직한 변화를 일으키려고 하는 거. 자, 그런데 보자. 여기서 예를 들어 행정부나 연방정부의 권한이 지나치게 강요돼서 헌법에 보장된 권리가 침해되거나 삼권 분립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 시민들은 불복종 운동을 일으킨다. 이런 시민불복종은 공공연하게 법에 불복종한다는 점에서, 자, 이 행위는 어떻게 하나? 시민들이 어떻게 한다? 공공연하게 법에 불복종이야. 법을 이제 따르지 않는 거야. 공공연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대놓고 한다는 얘기지. 그지? 사실은 이게 존 롤스의 시민불복종이야. 이게. 근데 이게 뭐냐면은 이제 퍼블리스틱. 지금 여기서는 정확하게 그게 표현이 되고 있지는 않는데 이거 공개성이라고 이제 번역을 할 수 있는 건데 퍼블릭에다가 드러내는 거예요. 시민불복종하고 그래서 대비시키는 것이 예를 들면 KKK단. 그 흑인들 린치하고 했던 애들 있죠? 백인들. 걔네들 어떻게 해요? 하얀 복면 쓰지. 그럼 공공연한 게 아닌 거야. 나를 안 드러내잖아. 숨기잖아. 법을 어겨놓고 린치가하고 살해까지 해놓고도 그 불법적인 행동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는 거야?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거지. 그지? 그게 차이가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이런 시민불복종 공공연하게 법에 불복종한다는 점에서 대중들이 눈을 피해 이루어지는 범죄적 불복종과 다르다. KKK단. 그지? 이해되니? 대중들이 공개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것과 범죄를 목적으로 은밀하게 법을 위반하는 이거지? 공개적으로야. 공개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거죠. 이것을 구분하지 않는다면 이는 분명 사악한 의도에서 이루어지는 편견일 것이다. 그래서 학자들의 시민불복종이 법과 정부 제도에 양립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일단 범죄자들이 다수의 동의에 불복하려는 의사가 없는 반면 시민불복종은 집단을 위해서 움직인다. 그럼 무슨 소리야? 다수의 동의라고 하는 건? 범죄자들이 다수의 동의, 우리 말하는 법이지. 법이 사실상 다수의 동의를 표현하는 거죠. 국가 체제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굴복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안 드러내잖아. 잡히지 않으려고 일부러 숨기는 거고.
근데 시민불복종은 그거랑 상관없어요. 그지? 무언가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고 불복종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어떻다? 나를 드러내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바람직한 변화를 일으켜서 집단이 공공의 이익이나 정의를 지향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사회 전체가. 만약 불복종하는 시민을 폭도라고 부르고자 한다면 이는 오로지 시민들이 폭력수단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러한 속성으로부터 우리는 시민불복종이 혁명적인 것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시민들이 폭력 수단을 사용하는 경우에 폭도라고 부를 수 있겠지. 네. 근데 시민불복종을 하는 그러한 시민들에게는 폭도라는 말을 쓰겠다 안 쓰겠다? 안 쓰겠다. 그러니까 어떤 거야? 폭력을 사용해야 안 해? 안 해요. 그렇지. 얘는 폭력을 지양합니다. 폭력을 사용하지 않아. 이거 무슨 얘기야 다른 말로? 비폭력주의야. 비폭력. 그러니까 나를 드러내고서 잡아가려면 잡아가라. 이러는 거죠. 롤스가 인정하고 있는 사례는 아니지만 그 월든 쓴 사람 누구냐? 헨리 데이비스로 이런 거지. 그 사람도 이제 시민불복종을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미국이 멕시코에 전쟁을 일으켜갖고 텍사스였나를 뺏어. 그러니까 이건 뭐야? 얘가 볼 때는 우리 국가가 불의를 저질렀다 이거지. 그래서 국가에 세금을 안 내. 그래서 잡혀가요. 진짜 감옥에 들어간 거야. 그래서 이제 뭐지? 얘 고모가 보석금인가 내주면서 꺼내주죠. 예를 들어서 그런 거야. 떳떳하다라는 거지. 자기는 뭐에 의해서 우리 법이 보편적인 정의를 어기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잖아. 시민불복종도 비슷한 거죠. 그렇기는 한데 얘는 혁명을 제안하는 것도 아니야. 자, 혁명이 뭐니? 싹 바꾸는. 이거 뭐야? 정부를 전복시키고 타도하고 새로운 정부를 세우고, 그지? 새로운 정치 체제를 들여오고 뭐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야. 이게 아니야. 시민불복종은. 그러니까 무슨 얘기겠어? 우리 사회 전체는 정치 사회 전체는 유지하되, 그지? 근데 그 속에서 볼 때 국가의 정책이나 법이나 법률이나 이런 것들 일부가 어떨 수 있는 거예요. 불이한 것이 있을 수 있는 거지. 그거에 저항을 하는 거야. 이해돼? 얘하고는 다르죠 그러니까. 이런 게 숨어 있는 거예요. 이건 뭐야? 지금 난리가 나고 국가 체제의 정체가 어떤 거야 이게. 얘네들을 억압하고 있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지만 여기서는 전체를 다 그렇게 억압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는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법률 체계. 대체로 정의로운 사회인 거야 여기는. 정의로운 사회야 여기는 대체로 불의한 사회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정의로운 사회에서 시민들이 법을 일부를 어겨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혁명가들이 기존 정부의 틀과 법치의 정당성을 거부하는 반면에 시민불복종은 이를 받아들인다. 그러나 시민불복종의 혁명가들이 차이를 따지는 일은 시민불복종과 범죄 행위를 구분하는 일보다 이제 더 어렵다. 왜냐하면 시민불복종은 세상을 바꾸려는 의지를 혁명가들과 공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불복종 운동에 참여하는 시민들도 과감한 변화를 요구한다. 이런 사례는 간디의 경우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그는 비폭력 운동을 전개했음에도 그가 기존 식민지 정권의 틀을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였는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일단 여기하고 관련해서 보면 일단은 이런 거지. 핵심이 드러나는 것을 보면은 아까 첫째, 얘는 전제하고 있는 게 뭐야? 시민불복종이 일어날 때 대체로 정의로운 사회를 지향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사회가 가정이 돼 있어. 근데 호민이 나타날 때는 호민이 등장시기는 어때? 그냥 불의한 사회인 거야. 불의한 사회. 그지? 그러니까 뭐가 일단 기준을 잡으면은 사회가 정의롭냐 정의롭지 않느냐 이걸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목적이 얘는 뭘 하는 거야? 전체적으로는 정의롭고 일부 법이나 법률이나 정책이 부정의할 때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람직한 변화를 해. 바람직한 변화가 뭐겠어요? 정의겠지. 이걸 제안하는 거야. 기준 1, 정의롭냐 정의롭지 않느냐 이 차이가 있고 일부 그래서 여기서는 근데 일부 정의롭지 않을 때 이제 정의를 지향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서는 지금 사회가 정의롭냐 아니냐 이 기준이 하나가 있고 여기서는 정의를 지향하느냐 안 하느냐 이 정의 관점에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얘는 뭐겠어? 지금은 정의롭지 않나요? 정의롭진 않고 정의를 지향하는 걸까? 아니지. 그러니까 호민의 속성을 보면은 정치적인 선동을 하는 거죠. 정치적인 선동을 해서 뭘 하려는 거야? 개인의 바람을 실은. 그렇지. 개인의 바람이 어떤 바람이 있어? 사적인 개인이니까 사적인 거지. 그러니까 사적인 뭐겠어? 이익을 추구하거나 아니면 여기서는 사실은 전복시키는 거기 때문에 뭐겠어요? 자기가 정치 권력을 획득하고자 하는 거지. 그지? 이제 그런 차이가 있는 거야. 또 기준 2를 보면은 또 나오는 게 있죠.
보이는 거 있어요? 폭력. 그렇죠. 폭력성 여부야. 폭력성. 얘는 폭력을 사용해 안 해? 아니. 과감한 변화를 요구하지만 얘는 폭력을 사용하지는 않아. 그러면서도 혁명적인 변화는 말할 수 있다 이거지. 근데 여기는 폭력해. 여기는 폭력을 사용해. 창밖칼을 들고 반란을 일으키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이렇게 두 개의 큰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이해돼? 네. 저기 이제 답을 쓰려면은 기준 제시하는 문장을 간략하게 적어놓고, 그지? 그러고서 기준 1 한 달러, 기준 2 한 달러 이렇게 쓰면 되는 거지. 이해돼요? 오케이.